자,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등식의 종류의 하나다라고 해도 되는데, 중학교 때도 한번 해봤는데, 중1 때 해봤습니다. 중1 때 해봤는데, 중1 때 과정에서는 항등식의 뜻만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일단은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식 중에서도 비교하는 식은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대상들을 이제 비교하는 식들이 있는데요. 그 식들의 두 가지 종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등호, 는이죠. 는이 포함된 식입니다. 그 다음에 등식이 아닌 식, 부등식이 있겠죠. 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한쪽이 크거나 또는 작거나 또는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식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크게 또 두 가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집만 풀면 하는 거. 바로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식의 종류는 또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항등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부등식이 있습니다. 조건부등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조건부등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배울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절대부등식.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일단은 밑줄을 치시고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항등식은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거는 좀 쓰십시오.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입니다.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입니다. 포함된 등식. 포함된 등식. 자,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인데, 자, 얘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값에 관계없이, 값에 따라, 뭐가 결정되냐면은 참, 거짓이 결정됩니다. 참, 거짓이 결정. 요거 옆으로 갈까요? 결정되는 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잠깐만요. 여기 위에 다운표가 들어가죠. 쉼표가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인데, 자, 그러면 미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예를 들어서 뭐 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미지수 값에 따라 이거에 참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면 맞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가 뭐 1이 들어갔다라고 본다면은 참이 안 되죠. 2가 들어갔다? 안 되죠. 3이 들어갔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은 맞는데요. 얘는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입니다. 항상 참이 되는 식. 그래서 이런 정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참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아유, 뭐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는 x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x값에 무엇을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x값에 뭘 잡아놓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항상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 그래서 이때 항등식이 미수가 포함된 등식이긴 합니다. 미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참고사항으로 부등식도 마찬가지 조건부등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뭐 예를 들어서 5가 들어갔다. 맞죠? 근데 마이너스 10이 들어갔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방정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x의 제곱은요. x가 실수입니다. x가 실수.
x의 실수일 때 x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어떤 값을 두 번 곱한다 그랬을 때, 어떤 값을 두 번 곱한다 그랬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해서 절대 부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항등식인데요. 항등식의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값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다 라고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5가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항등식을 했습니다. x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 x에 뭘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좌우가 같게 만들어 봐 이런 얘기거든요. x에 뭘 잡아넣든 얘네가 같게 만들어 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에 뭘 잡아넣든 같게 되려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등식은요, 이 미지수의 값 x 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x값을 무시합니다. 그럼 x값을 무시하면 선생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항등식에서는 좌우가 같게 되게끔 하는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 항등식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3인데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뭐 b가 뭐 2x 플러스 3이다. 아유 미쳤나봐. 이게 아니고요. 3x 플러스 7이다 라고 돼 있을 때 뭐 b값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미정계수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항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b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좌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x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주되게 구합니까? 미정계수에 대한 얘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을 하더라도 책 보시면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참이 되는 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 물질추시고요. 그 문자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특별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ax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방정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쉬운데, 뭐 방정식이죠. 일단은 a가 b가 0이 아니면,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게 x에 관한 또는 x에 대한 뭐 x에 대한이라 합시다. 관한보다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너는 0이다 이 말입니다. x에 뭘 집어넣더라도 넌 0이다. 그래서 이게 좌우가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ax 플러스 b가 0이라 그러면 여기는 0x 플러스 0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0이라는 거는 자 x에 뭐가 곱해줘도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상수항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고요.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고요. b도 0이다. 원래 1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x값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x에 관한 항등식, x에 뭘 잡아놓더라도 뭐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다? 좌변, 우변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0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 0이라는 거는 0x 더하기 0의 꼴이므로 a는 0, b는 0. 또 그래서 이런 꼴들은 항상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오. 얘가 일반적으로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근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x에 뭘 잡아넣어도 어떤 값을 잡아넣어도 얘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로 좀 풀어서 쓰게 되면요. 0이라는 걸 좀 풀어서 쓰게 되면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이라고 풀어쓸 수 있습니다. 왜? x에 뭘 잡아놓더라도 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0이어야 되구나. 좌변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럼 B 값은 얼마다? B 값은 0이다. B 값은 0이다. 그 다음에 C 값은 얼마다? C 값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다. 이렇게 이제 세 개다.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특별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할게요. ax 플러스 b가 뭐 예를 들어서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얘가 또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본다면 a는 뭐가 돼야 될까요?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c, b는 뭐 d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좌우가 항등식이 된다면 좌우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A, B라는 거는 지금 요 A, B라는 이 모든 A, B, C라는 이 모든 것들은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를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미정계수를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정계수를 풀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있는데 미정계수법은 뭐냐?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찾는 방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형광색으로 치세요. 형광색 있으시면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 치시고요. 이렇게 두 개 치시고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는 좌우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 그러니까 좌우의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은 x에 어떤 것을 넣어도 이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 보아서 얘가 뭐 미정계수 뭐 a, b, c 값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찾기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뭐야 이거? 일단 그 문제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항등식과 개수 비교법이 있는데 잘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6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방정식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그러면 이 미정계수 a, b, c가 있습니다. 미정계수 a, b, c가 있습니다. 미정계수 a, b, c가 있죠.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인데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x제곱은 x제곱, x는 x항,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와끼리 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개수 비교법이죠. 개수 비교법. 동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좌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A는 당연히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16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 그러면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를 넣어서 이렇게 보는 방법, 좌변, 우변을 비교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좌변, 우변의 동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게 개수 비교법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A하고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B하고 x-2,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x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걸 다 풀어서 정리하려니까 살짝 빡친단 말입니다. 아이씨, 언제 다 하고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의 대부분 특징은, 영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 대비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걸 다 전개하기 귀찮아요. 근데 항등식의 뜻은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거든요.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그러면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얘는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적당한 값 넣어봅니다. 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수는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0이죠. 그러면 c는 x에 2를 집어넣게 c는 4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b만 없애고 싶어요. b만 없애고 싶으면은 b만은 없앨 수가 없구나. b만은 없앨 수가 없구나. 그래서 b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x1을 한번 넣어봅니다. x1. 왜? x1을 넣으면 이쪽 항만 없어지겠죠. x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1 넣으면 1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얼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죠. 이게 1이니까 b는 3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a x-1, x-2, 그 다음에 여기는 3x-2 플러스 c. 이게 웬만한 가, 4라 합시다. 4는 x제곱인데, 선생님, 그럼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뭘 집어넣죠, 선생님? 계산하기도 이제 벅찬데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 좀 영리하게 플레이 해봅시다. 영리하게. 어떻게 영리하게 플레이 하냐면은, 여기 x제곱 없죠. 근데 여기 정리하시면 x제곱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죠? 얘밖에 없기 때문에 a 값은 잘 보세요. 여기 ax제곱이죠. 그럼 또 여기서 계수 비교법 쓴다는 겁니다. x제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항등식은 좌변 오면 같단 말이에요. 그럼 x제곱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계수가 1이니까 a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막판에는 뭐 하냐면은 그냥 계수 비교법 이렇게 쓰는 거죠. x제곱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직접 만약에 전개를 한다 그러면 좌변 우변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저 못 믿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하시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 플러스 4죠. 근데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없어지죠. 그러면 4하고 2 더하면 6인데 마이너스 6이랑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x제곱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x제곱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값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냐?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들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 약간 좀 편합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얘가 편하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상황마다 이 두 개를 적당하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 그 앞으로 넘어가시면 책에 그 몇 쪽입니까? 10쪽이 미쳤나봐. 10쪽이 아니고요. 아이고 선생님 미쳤나봐. 35쪽이죠. 35쪽에 그 상단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35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인데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치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항등식이라는 뜻만 아시면 되는데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 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미 x. 이미 x는 왜 그러냐면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이라 그러면은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x의 값,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아무거나 하나 딱 넣었어요. 그럼 얘도 항상 성립한다. 이게 또 랜덤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표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빈도수가 1위가 짱이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얘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x, 모든 x, x에 관해 상관없이. 근데 어떤 값은 좀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세 개가 거의 다 킹왕짱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x, 모든 x, 모든 x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1학년 과정 하시고 고1 과정 하시고 끝내고 야 끝났다 이러고 다 까먹으시면 2학년 때 살아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말씀드리지만 암기의 형태의 입시 시험입니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까먹고 이렇게 하시면 수학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2학기만 잘 버티시면요. 수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2학년 때는. 왜 그러냐면 기초만 탄탄하면 나중에 응용되는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책 보시면은 필수 예제 2번 갑니다. 2번.
2번에서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인데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등식이라 그러면 이런 미정계수를 찾는 게 우리 일이지. x값은 1도 관심이 없어요. x값 꺼져 이거야. x값 너 필요 없어. 꺼져. 나는 a, b, c 알아볼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자, 우리 다시 얘기합니다. 항등식이라 그러면요, 적당한 값을 넣는 수치 대입,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한다는 겁니다. 수치 대입. 그 다음에 좌우의 동량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당하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가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러면 얘는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b 하고요, 요로까지 마이너스 b 하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변은 3b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6은 3b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는 2값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 1을 넣는 방법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x에 얼마를 넣을까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뭐 2가 이제 2를 한번 넣읍시다. 2를 넣으면, 자, 여기도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부터 2를 넣으면 2를 넣게 되면 8,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 쓰고요. 자, 여기도 이제 2를 넣게 되면 여기 c 값만 남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2c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6c가 되겠죠. 그럼 6c랑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 되므로 c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적당한 값 뭘? x에 0을 한번 넣어보죠. 여기도 x, 여기도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에 0을 넣으시면 여기 빵빵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됐습니까? 자, 여기다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다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1, c-1, b2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 전개하셔도 되는데 전개보다는 수치 대입법이 낫죠. 이거 언제 다 전개하고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별표하시고, 여기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초짜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등식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박스를 정말 이쁘게 한번 쳐봅니다. K의 값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는 K값에 뭘 잡아 넣더라도 얘가 항상 0이라는 얘기죠. 그냥 좌변이 우변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뭐라 쓰시냐면 잠깐만 있어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앞에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봅니다. AX는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라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A값하고 B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A값은 0, B값은 0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X라는 문자 앞에 붙은 이 개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수항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있지만은 이 문자들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K로 묶어준다라고 보십니다. K로 뭐 한다? K로 묶어준다. 식을 묶어준다. 정리한다라고 합시다. 정리한다. K로 식을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K로 일단 정리해보면 2kx-x 그 다음에 ky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그러면 K로 묶어야 되면요. K가 있는 게 일단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하고요. 2k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2k래 미쳤나봐.
2x 하고요. 여기는 플러스 y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을 묶어줍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K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게 K가 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K의 계수가 됩니다. K의 계수. 그러니까 즉 X에 관한 항등식이라 보면 X 앞에 붙어있는 이 문자 A가 미정계수죠.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그냥 미정계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 자체의 미정계수다. 그럼 너는 뭐다? 상수항이다 이겁니다. 상수항.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돼야 된다. 여기도 보시면 AX 더하기 B는 0이죠. 얘가 두 개 동시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하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은 뭐 빼게 되면 뭐 3x 이거 뺍니다. 이 두 식을 뺍니다. 빼게 되면 3x 플러스 6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뭐 5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k에 관해 관계없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k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k로 식을 정리.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k 앞에 붙어있는 미정계수. 여기는 상수항 보시니까 여기가 항상 k가 뭐가 이렇게 쑥 들어가든지 간에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0, 너도 0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 이건 뭐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어우 세다 그죠? 여기 미줄 치세요. 아 여기 세다. 모든 실수 xy에 대한 등식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실수. 그럼 변수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와 어렵다. 그럼 이 변수가 이게 두 개일 때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수 무슨 값?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 a, b. 그러면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는 0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됐습니까? 이런 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 미수가 두 개죠. 이렇게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와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항등식의 뜻은 미지수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x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y에도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뭘 집어넣고 아이고 잘못됐다. x에다가 뭐 어떤 수를 집어넣고 y에도 뭐 어떤 수를 집어넣는데 항상 그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ax 플러스 by가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0x 플러스 0y 꼴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왜? x에 뭐가 들어가고 y에 뭐가 들어가는 간에 항상 상관이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거 x로 하나 또 묶어주고 y로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ax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3by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x 요거 있고 여기도 x 하나 있고 여기도 x 있죠. 그럼 얘네들을 x에 관해서 한번 묶어줍니다.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y, y, y 그럼 y로 하나 묶어줍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결과물이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a 빼기 b 플러스 2는 뭐다? 0이다 라고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얼마?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립은 이제 여러분 할 줄 아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뭐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2차 방정식을 가더라도 이 개념이 계속 문제 속에 녹아서 들어갑니다.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녹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등식에 대한 표현들, 항등식의 뜻과 오늘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표현 x값이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관해 성립한다, 어떤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 항등식이라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문자 x에 관해서 묶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말고 여기 보이시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K로 다 묶어준다, 또는 이렇게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이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문자 두 개로 이렇게 각각 묶어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은 이정계수를 찾는 법이 대부분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비법 두 개 있는데, 개수비교법은 좌우변에 있는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좌우변, 우변의 옆에 양 사이드에 있는 그 개수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시면,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좌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특히 요 부분, 항등식의 성질,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뜻은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뜻 오늘 다 적어드렸는데, 여기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암기.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는 거 연습 삼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